기운의 운용을 잘 할 수 있는 무술이 진가태극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기운의 운용을 하기에 좋은 무술이 있는지 진가태극권 외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쿵푸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막 엄청 대단한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저도 이제 무술을 수련한 시간만 해도 25년? 아, 35년이 넘었네요. 지금 37년, 8년 정도 되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모르는 건 또 모르지만 아는 건 또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태극권 5대 문파 무술 중에 진가태극권을 제가 몇 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진가태극권을 안 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는 건지 저는 일단은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태극권 중에서 진가태극권을 제일 좋아해서 태극권 수련할 때는 항상 진가태극권 위주로 수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운의 운용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기의 흐름을 느낀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어떻게 기운이 느끼도록 하고 머물게 하고 이런 걸 한다. 이건 사실은 무술적인 부분의 범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운의 개념을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체가 갖고 있는 힘, 원래 그 유전자적인 그 근육의 힘이라든가 이런 스태미너가 있잖아요. 그 부분 이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보통 수련을 많이 하게 되고 태극권 같은 경우는 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하고 움직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가운데서 실제로 기운의 개념이나 어떤 그런 기의 느낌을 정말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태극권 수련 같은 걸 전혀 안 해도 기후 운영이나 그 원리를 그냥 책 한 권도 안 봤는데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수련을 계속하고 기공과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다 보면 높게 올라가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셨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영역이 수련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게 태극권을 수련해서 얻어진다기보다는 기공의 수련에 가까운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태극권의 무술적인 그 가치 부분으로 수련하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의 개념으로 태극권을 접근했을 때 예를 들자면 기공의 개념이나 아니면 기공 체조, 뭐 호흡법 이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조금 더 기의 운용 원리를 몸으로 잘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수련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무학이죠. 무학적으로 접근해서 막 학문적으로 막 토대를 완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뭐 집대성했다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장수하지 않은 분들 많고 건강하지 못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그 기공에 갖고 있는 허와 실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그 안에 뭐 일찍 돌아가시거나 한 분들은 기공의 수련 방법이나 이 체계를 잘못 이해하셨거나 잘못 체계를 전달받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너무 과신한 나머지 몸을 막 함부로 썼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기공의 잘못된 어떤 후유증이나 문제점 때문에 몸이 나빠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극권 외에 다른 무술들 같은 경우에는 기의 운용 원리나 이런 걸 잘 느낄 수 있는 무술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극권을 제외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무술들 같은 경우는 내각권이라고 불리는 무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무술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기력 배양이나 어떤 그런 것에 심취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쪽 측면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생활 무술로 수련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지도자의 취향에 따라서 갈린다. 예를 들자면 난파무술 홍각권을 수련한다고 하더라도 기공을 수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홍각권을 수련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정립을 하셔서 홍각권의 기운적인 개념이나 기의 운용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무술의 기격적인 측면, 즉 치고받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계속 훈련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또 못 느끼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무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저한테 운동 배웠던 친구들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 계속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법 수련을 하려고 쭉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라고 몸을 스트레칭 쭉 하고 거기까지 끝내고 한 30분 정도 몸을 풀고서 수련하려고 탁 들어가는데 바로 이 몸 여기저기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기운이 몸에서 도는 게 느껴지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당시 이미 10년 이상의 지도를 받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수련의 성과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수련을 또 이렇게 강권 위주로 수련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만큼 근골이 또 단련이 돼 있어서 기가 또 순행하는데 어느 정도 방해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느꼈던 걸 보면 우리가 기의 운영이나 그 느낌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생각보다 주변에 운동의 스타일에 따라서 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꼭 태극권 아니고 다른 내각권이 아니라도 느낄 수 있는 무술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거기서 그걸 잘 느낀다면 지도자가 조금 더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런 스타일로 지도를 할 때 나도 역시 그런 걸 잘 느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해보시면 그 지도자 성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면서 별로 얘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그냥 무학적으로 완성해서 몸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정말 이론적으로 막 빠삭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별로 수준이 높지 않은데 우와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더러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공에 대해서 너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인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홍삼 같은 경우도 마치 누구에게나 다 몸에 맞는 것처럼 하지만 자연에서 나는 모든 우리가 먹는 것들은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깨끗한 물 이런 건 모든 사람들한테 맞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관을 고르시거나 수련을 하실 때 적절한 주의를 하시면 훨씬 몸과 정신의 건강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당에서 태극권 우슈 쿵푸를 수련하고 있는 주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